숨은 고혈압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집에서는 정상이었는데 병원만 가면 고혈압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백의 고혈압이라고 하는군요. 맞아요. 저희 엄마랑 병원을 가면요. 혈압을 2번씩 재시더라고요. 그래서 둘 중에 나은 걸 가지고 가신대요.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니까 약간 숙제 검사 받는 기분이라서 의사 선생님 만나기 좀 떨린다고 하시는데 네. 이 의사 선생님 무서워서 이게 영향을 끼치는 게 맞나요, 교수님? 이게 병원이 좀 맞아요? 무서워요. 진료를 보다 보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혈압을 2번 이상 재서 진료를 보시는 분들이 거의 10명 중에 3, 4명은 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저는 무섭게 생기지는 않았지만 이제 의사를 만날 때 긴장을 굉장히 많이 해서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혈압을 재기 전에 커피를 드신다던가 담배를 피셔서 혈압이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었고 또 사실 제일 중요한데 충분히 안정된 상태에서 혈압을 재셔야 하지만 외래가 굉장히 정신이 없습니다. 급하게 혈압을 재고 오시느라 혈압이 올라가 있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날씨가 추운 날에는 혈관 자체가 수축을 하기 때문에 집에서 잰 혈압보다 병원에서 잰 혈압이 조금 더 높기도 합니다. 네, 숨은 고혈압을 찾아라 계속해서 두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반대예요. 병원에서는 정상인데 집에서만 유독 고혈압인 분들, 이런 분들은 가면 고혈압입니다. 교수님, 이 집에서 아무래도 신경 쓸 게 많고 뭐 부부싸움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아닐까요? 네, 부부싸움처럼 집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이면 당연히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외에도 집에서 하시는 흡연이라던가 음주, 카페인 음료수 섭취, 과격한 운동 같은 것들이 모두 이런 가면 고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세 번째 숨은 고혈압 보겠습니다. 네. 양팔 혈압 차이가 많이 나요. 오. 이런 경우도 있군요. 짝짝이 혈압이라고요?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이 교수님? 네, 이름이 짝짝이라고 제가 한번 붙여봤는데 네,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잘 돼요. 간혹 이제 혈압을 재러 가시면 오른손잡이인 분들은 주로 오른손으로 혈압을 측정하시다가 수치가 마음에 안 들면 왼손을 또 측정해 보십니다. 맞아요. 그래서 마음에 드시는 걸 가져오시는데 숫자가 양쪽이 똑같으면 큰 고민이 없는데 측정해서 무조건 양쪽이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먼저 재는 쪽이 약간 높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양팔의 차이가 한 20 정도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측정을 했는데 한쪽이 한쪽보다가 30 수축기 혈압, 위의 혈압이 30 이상 높으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건데 주로 그 팔로 가는 혈관이 동맥경화 때문에 좁아져 있거나 막혀 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짝짝이 혈압이 있다라고 하시면 아, 내가 일반적인 혈압보다는 조금 더 혈압이 진행이 돼서 혈관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되어 있고 실제로 이 양측의 혈압 차이가 크면 클수록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더 높다는 데이터도 나와 있기 때문에 항상 혈압을 재실 때는요.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이렇게 양팔을 동시에 측정해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와, 평생 한 팔만 쟀었는데 이제는 병원 가면 양팔 한 번 다 재봐야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숨은 고혈압 네 번째 보도록 할게요. 아침에만 혈압이 치솟아요라고 하시는 아침 고혈압인데요. 이 아침에만 혈압이 오르는 분들이 위험하다고요, 교수님? 네, 일단 아침 고혈압이 왜 중요하냐면 일단 아침에 고혈압은 병원에서 진단을 못하죠. 왜냐하면 병원이 대부분 8시 반, 9시 진료를 시작하니까 네. 이미 일어나서 혈압이 높을 때는 지났기 때문에 저거는 집에서 본인이 발견하셔야 됩니다. 잠을 잘 때는 사람이 편안하기 때문에 맥박도 느려지고 혈압도 쭉 떨어지는데 아침에 눈을 뜨게 되면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혈압과 맥박이 동시에 올라가게 마련인데요. 보통 통상적인 사람들은 10에서 20 정도밖에 올라가지 않지만 유난히 아침에 140에 90을 훌쩍 넘어가는 그러니까 보통 30 이상 올라가는 환자분들을 저희가 특별히 해서 아침 고혈압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집에서 본인들이 혈압을 측정하실 때 아침에 그래서 혈압 측정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아침 고혈압을 찾아내기 위해서 집에서 혈압을 자주 측정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녁에 잠자기 전에 한 번,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한 번씩 혈압을 측정하셔가지고 이 데이터를 쭉 가지고 병원 진료를 보시면 아주 좋은 정보를 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숨은 고혈압을 찾아라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혈압, 아래혈압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죠. 맥압, 이 맥압 크게 신경 안 썼는데 이게 커도 위험 신호인가요? 네, 보통 네. 저희가 혈압을 재면 숫자가 크게 두 가지가 나오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의 숫자, 아래 숫자가 나옵니다. 위의 숫자와 아래 숫자의 차이를
맥압이라고 하는데요. 네. 보통 심장이 피를 펌핑할 때 혈압이 올라갔다가 심장이 쉴 때 혈압이 쭉 떨어지는데 그 차이가 보통 정상 혈압이 120에 80이니까 빼기 하시면 40이죠. 네. 40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고혈압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140에 90이니까 빼기 하면 50 정도 되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맥압은 40에서 50 정도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나이가 드시거나 당뇨병이 오래되거나 특히 담배를 많이 하시거나 뚱뚱하신 분들은 이 아래 혈압과 위 혈압이 쭉 벌어집니다. 가까워야 사이가 좋은데 자꾸 너무 벌어지거든요. 벌어진다는 말은 혈관이 뭔가 문제가 생겨서 딱딱해지기 때문에 아래 혈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혈압을 쟀는데 양측의 사이가 너무 벌어진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게 혈관이 조금 나쁠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간혹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체중이 좀 많이 나가시는 특히 젊은 분들은 이 두 가지가 너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20에 80이 아니고 120에 90, 130에 100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 아래 혈압은 주로 이 비만과 연관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아래 혈압과 위 혈압이 너무 붙어가는 분도 좋지 않기 때문에 체중을 빼고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혈압을 제대로 재기 위해서는 자기 직전에도 재야 되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일어나서도 재야 하기 때문에 오늘의 핵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혈압을 제대로 측정하는 법 알고 싶은데요, 윤 교수님 어떤가요? 네, 옳게 재는 법 알려드릴게요. 네. 혈압을 재기 전에 한 30분 정도는 안정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혈압을 올릴 수 있는 운동 같은 걸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커프를 올바르게 착용하셔야 됩니다. 너무 큰 거라든가 너무 작은 것들, 맞지 않는 커프 하지 마셔야 되고 또 그 옷보다는 옷 없는 상태에서 커프를 착용하고 혈압을 재야 됩니다. 그다음에 네. 아침, 저녁 2번씩 혈압을 잽니다. 1분 간격으로 아침에 2번, 저녁에 2번 측정해서 그걸 기록하고요. 그다음에 약 복용 전, 식사 전에 혈압 측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혈압을 올릴 수 있는 담배 당연히 피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카페인 섭취, 콜라라든가 또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것들 드시지 마셔야 됩니다. 그게 네. 혈압 올릴 수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심혈관, 뇌혈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럼 생활 속에서 고혈압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고혈압 잡는 특금 처방전 3가지만 지키세요. 첫 번째는요. 저염채식이 고혈압 약보다 낫다. 저염채식 꼭 실천하세요. 이게 실제로 저염채식이 고혈압 약보다 낫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요? 네, 이 교수님께 한번 들어볼게요. 네, 실제로 호주나 미국에서 한쪽은 고혈압 환자들한테 약을 먹이고요. 한쪽은 저염채식 위주로 혈압을 관리를 시켰더니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봤더니만 양군 간에 혈압 차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게 고혈압 환자는 생활 습관 개선이 아주 중요한데요. 보통 저희가 혈압약을 하나 먹으면 혈압이 대체로 5에서 한 10 정도 떨어지는데 저염, 채식만 잘하셔도 혈압이 그 정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혈압약 하나를 드시는 분들 또는 혈압약을 먹을랑 말랑 애매하게 있는 분들은 이 저염, 채식 위주의 이런 식습관이 혈압 관리에 아주 중요합니다. 네, 우리 몸을 위해서 2분 조금 참아야겠습니다. 채식도 힘든데 저염으로 건강하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고혈압 잡는 특별 처방전 2번째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혈압 약, 제대로 먹어야 약이 됩니다. 복약 처방을 지키세요. 아니 그럼 고혈압약을 제대로 못 드시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얘기인가요, 교수님? 네, 저희 제목에 제대로라고 돼 있잖아요. 제대로의 기준이 대략 저희가 한 80%입니다. 혈압약을 처방하면 환자분이 대략 10개 중에 8개를 먹고 오시면 오, 잘했어요라고 칭찬받을 정도로 이 복약 수능도가 아주 떨어지기 때문에요. 특히 왜 그런지 여쭤보면 뭐 친구가 이랬다 저랬다 혈압약을 안 먹어도 되더라, 이거 먹었다면 혈압이 떨어지다 뭐 등등등 소위 말하는 썰에 의해서 근거 없는 소문에 의해서 너무 복약을 마음대로 하시기 때문에요. 혈압약은 반드시 복약을 지켜주시는 것이 가장 첫 번째라고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이쯤에서 우리는 기억하기 쉽게 하지 마, 먹지 마 이래야 잘 기억을 하니까 고혈압 약 이렇게 먹으면 안 돼. 이걸 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준비된 그 그림에 보시면 자, 첫 번째는 혈압약은 무조건 드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혈압약을 먹자라고 의료진들이 권유를 하면 제발 드시는 것을 꼭 강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30세 때 혈압을 관리한 사람과 40대 혈압을 관리하기 시작한 사람이 수치는 비슷하지만 나중에 60, 70대가 되면 차이가 확 벌어지기 때문에 혈압약은 드실 것 같으면
일찍 드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혈압약을 드시고 저염 채식하시고 운동하다 보면 혈압이 떨어집니다. 이러면 약 끊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함부로 끊으시면 절대로 안 되고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신 다음에 약을 중단하는 것이 맞고요. 또 하나 오늘 아침에 내가 혈압약 먹었나 안 먹었나 되게 헷갈리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특히 저녁 때쯤 되면 생각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는 그 다음날 몰아서 드시는 것보다는 생각이 나실 때 드셔도 되고요. 요즘 드시는 혈압약은 약의 작용 시간이 길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2배로 드시면 안 되고 원래 드시던 용량으로 드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약을 독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위해서 먹는 약도 제대로 섭취해야 약이 될 수 있다는 점 그쵸.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혈압 잡는 특별 처방전 3번째 볼게요. 자, 특급 처방전 3번째입니다. 뱃살, 술, 담배를 내 인생에서 삭제하세요. 아니 물론 뱃살 삭제하고 싶고 술, 담배 끊고 싶죠. 네. 근데 이거 빼면 인생에 낙이 없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주범인가요, 전 교수님? 복부의 내장 지방이 늘어나면 지방세포가 증가하면서 인슐린 저항성도 커지게 되는데요. 인슐린 저항성이 커지게 되면 인슐린의 작용이 방해를 받기 때문에 고지혈증이라든지 당뇨병 같은 대사질환들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지혈증이나 당뇨병은 고혈압의 대표적인 위험인자가 될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 하고요. 또 2번째로 환자분들이 그럼 술은 조금만 마시면 되는 거 아니냐고 되는 거 아닌가요? 항상 물어보시는데 마신 술의 양에 비례해서 혈압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술은 체내에서 분해될 때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처음에는 혈관을 좀 확장시켜서 혈압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다가 술이 깰 때쯤에는 반동으로 혈관이 심하게 수축이 되기 때문에 혈압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흡연도 혈관을 수축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압을 올릴 수 있어서 아쉽지만 혈압 관리를 잘 하시기를 원하는 분들은 뱃살, 그다음에 음주, 그다음에 흡연은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